안녕하십니까. 2020 배치쇼. 오늘 화요일은, 매주 화요일은 앙큼상큼 청정수 코너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앙큼상큼 청정수는 무슨 뜻이냐? 이거는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제 옆에 계시는 이 앙큼, 상큼. 저보고 뭐 시큼 아니냐, 뭐 이런 제작진의 의도가 있었는데, 뭐 그거는 좀 단호히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뭐 이 유튜브용으로 또 난방도 하나 새로 사고 했기 때문에 자, 나름 앙큼상큼 사이에 껴서 이 목요일과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목요일은 같이 40대 이상으로 그냥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쉽게 떠들었었는데 요즘 두 분의 꿀 같은 두 청년들을 모시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쫄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일단 이 두 분이 어떤 분인지부터 자세하게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청년 대변인 맡고 있는 장종화라고 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한국당 청년 부대변인이자 지금 여의도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자, 간단하게 앙큼상큼 청정수를 설명을 드리면 앙큼상큼은 뭐 이렇게 이 두 양반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뭐 작은 걸음으로 가볍고 힘차게 걷는 모양이래요. 우리 생활에는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예. 별로 이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제작진이 정한 것 같은데 청정수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청년들의 정치 수다. 근데 한 분은 왜 대변인이고 한 분은 부대변인이죠? 왜 위에 대변인 또 있어요? 청년 대변인? 네, 저희 그냥 명칭이 청년 부대변인이에요. 아, 청년 대변인은 없어요, 그럼? 자유한국당은? 네. 그러니까 그냥 당에서 그냥 그냥 정하기 당에서 나름이라서. 정하기 나름이에요. 네. 근데 그냥 부- 대변인이 있고 오. 부대변인이 있고. 청년 대변인은 없다는 거죠? 네, 청년 부대변인이 음. 그 콘테스트를 통해서 뽑히는. 여기는 그냥 붙잡 빼고 청년 대변인이라고 네, 저희 여당은 대변인이 그렇게 한 거고 있습니다. 정말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오늘 당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우리도 붙잡 빼자. 네, 얘기해야겠네요. 네. 이게 붙자가 들어가면 별로 안 좋아. 그리고 네. 이 청정수 앞으로 두 분과 앞으로 화요일 저녁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 두 분이 이 정치권에 두 분 다 30대 초반이죠? 아닌가? 네. 약간 넘어가는 약간 느낌이 있죠. 약간 동갑이에요. 34시라서. 34. 동갑이에요, 두 분? 네, 네. 오, 좋다. 무슨 정말 30대 초반. 듣기만 해도 꿈 같은 나이에요. 예. 저기 막 힘이 불끈불끈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정치권에 들어올 때 콘테스트를 거쳐서 선발된 네. 요즘 뭐 그 프로듀스 101 뭐 그런 건가요? 그거는 이제 네.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네, 저희는 논란 없이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그렇죠. 네. 어. 오디션 그럼 저, 통해서. 네. 오디션하는 장면이 준비가 돼 있대 한번 보고 갑시다. 예. 네. 한국당입니다. 예. 임명장 받는. 오, 임명장. 네. 오디션 장면은 안 나오네요. 선발 과정이 좀 불투명했던 거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굉장히 투명했습니다. 어. 네. 투명하게. 네. 네. 황교안 대표 네, 네. 대표님이. 임명장도 주민 주셨고. 들어가고 네, 이윤경. 진짜라는 거죠. 가짜가 아니고. 그러네. 네, 네. 그럼요. 네. 뭐좀 직위는 어떻게 좀 아니요. 포토샵 위조 안 했어요. 포토샵 뭐 아직 뭐 밝혀진 건 아니니까. 네, 예. 네, 네. 네. 저기 오디션 장면입니까? 네, 저희 논평 먼저 읽고, 그럼 음. 저기 옆에 이제 5명 정도가 쭉 이제 앉아 있고요. 민경욱 대변인님이 이제 계속 질문을 이제 하셨던 거여서 제가 민경 선배가 뭐 뭘 물어보던가요? 열심히 왜 이제 전공이 제가 원래 성악이었는데 왜 이제 정치권으로 오게 됐냐 이런 네. 질문을 계속 음. 하셔서 네, 열심히 답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뭐 미리 모범 답안 같은 거 외워 갔어요? 아유, 아니 그런 거는 아니. 근데 워낙 너무 많이 받은 질문이었어가지고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네, 그냥 어. 이제 술술술 이제 나오는. 근데 성악 전공하고 정치권에 들어온다 약간 좀 생뚱맞긴 하네요. 네. 네. 왜 그렇게 워낙 많이 받은 질문이었는데 하던 대로 한번. 그 되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음악을 시작을 했어서 네. 이제 뭐 중학교도 이제 예술 네. 중학교 나오고 서울대고 네. 나오고 서울대에서 성악을 전공을 하고 네. 대학원까지 서울대에서 하고 이제 네. 파리에서 그 최고 연주자 과정을 했어요. 그 오. 말메종 국립음악원에서 최고 연주자 오. 과정을 하고 원래는 전문 오페라 가수로 이제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예. 제가 답변이 이제 2개인데 네.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한테 이제 하는 답변은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때 굉장히 심하게 성대 결절이 왔었어서 그렇지. 네. 아, 그러면 사실 문제가 좀 있죠. 아픔이
거였었고 그냥 오피셜하게 대답을 할 때는 네. 문화 정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생겼다. 아니 근데 그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문화 정책에 뭐. 사실이죠. 예. 문화 정책 정말 근데 정말 프랑스 문화 정책이나 이런 게 네. 실제로 보니까 프랑스야 예술인들 뭐 뭐 문화 복지 이런 선진국인데. 거에 그래서 그런 거에 되게 많이 관심이 생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국에 귀국을 해서 한 달 정도 고민을 해보고 열심히 고민을 한 끝에 한번 다른 걸 해보고 싶다 해서 그냥 의원실에 어플라이를 했어요. 네. 그것도 이제 입법보조원이라고 인턴도 아니고요. 이제 한 달에 한 30만 원? 뭐 교통비 인턴보다 밑에 있는 인턴보다 건가요? 미치죠. 네. 네.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해서 들어갔죠. 어휴, 정말 고생하셨네요. 네, 고생. 네. 자, 그러면 이 장종화 대변인 알아보겠습니다. 장종화 대변인. 이 오디션 역시 하셨고. 네, 예. 같이 저희는 세 단계로 걸쳐서 네. 했는데 네. 처음에는 그러면, 이제 서류 심사하고 저건 뭐 뽑기 뽑는 건가요? 그럼 이제 그날 즉석 질문을 뽑아서 오. 이제 답변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즉석 질문이 뭐였어요? 또 잘 기억 안 나는데 아까 네. 이게 얼핏 기억에는 내가 왜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대변인이 되어야 하는가 뭐 이런 거였던 것 같고 또 굉장히 모험 답안 작성이 가능한 질문이었어요. 이제 사전에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니까 네. 그냥 대낮게 얘기는 했던 것 같고 처음에는 이제 뭐 자기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 주제로 선정해온 논평을 하나 읽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즉석 이제 질문이었는데 이제 전날이 이제 아직 이제 조국 후보자 네. 였던 후보자. 때고 그래서 이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약간 이제 작성을 했었던. 뭐라고 작성했나요, 혹시? 저 때는 이제 아직 모를 때니까. 모를 때는 전제하에. 모를 것도 그렇고 그 아직 뭐 수사 이런 게 막 시작되고 네. 그런 것보다 이제 막 첫 압수수색이 있었던 네. 그날이라서 네. 이제 왜 이제 조국 후보자가 그때 이제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 다음에 청문회도 하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이제 후보자의 답변이나 이런 말을 듣기 전이라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후보자의 이 말도 이제 들어볼 때가 되었다 뭐 이런 그 정도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가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그죠. 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구렁이가 왜 담을 넘어가는 걸 본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네. 얼굴을 보기 전에 기사로 접한 대변인. 거의 모두가 그렇지. 그 사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말할 거 없이 솔직하게 자복을 먼저 해보시죠. 어떤 사건이고 어떻게 된 거고 뭐가 잘못되고 잘 되고. 이게 이제 논평이 나간 날은 이제 10월 31일 목요일이었습니다. 논평 제목이 82년생 김지영. 82년생 김지영. 예. 제가 이제 그날 영화를 보고 예. 이제 그날 오후에 이제 작성을 했던 건데 예.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진행되어 온 이제 상황을 보면 조금 이제 이 영화나 이 여성 상황 자체가 네. 이 여성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사회적으로 겪는 뭐 불평등, 차별, 여성으로서 살아오는 이 어려움 이런 거를 이제 표현을 해낸 것이고 예. 이제 정상적인 논의 과정이라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될까 이렇게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 제가 이제 느끼기로는 이 영화 자체가 이 남녀 대결의 이제 하나의 요소로 그냥 소비되는 현상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그러지 말자라는 뜻에서 썼는데 오히려 그렇게 돼버렸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제 글솜씨에 이제 허접함으로 인해서 아니요, 나온 거라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또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 했으니까 네. 이제 청년 대변인 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이제 잘리지 않고 이렇게 계속 활동은 할 거고요. 이제 그런 걸로 이 철에 대한 거는 아마 앞으로 이제 이해를 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 대변이 되고 나서 첫 논평이었나요, 그게? 아니 논평 그 전에는 많이 냈었죠. 근데 전혀 기사화된 적이 없죠. 있어요? 아무도 읽진 않죠. 네, 그렇죠. 네. 자, 저 입장에서는 이게 야심차게 준비한 유튜브인데 이 구독자도 늘리고 그러려면은 이 두 분의 당내 입지가 어떤지 일단 사실은 이 정치권이란 특히 한국 정치권의 특징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프랑스, 뭐 캐나다 이런 분들 뭐 40대가 총리고 대통령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연령대가 좀 네, 있으시죠. 그렇죠. 저번에 그 표땡땡 의원이 그 불출마 선언하시고 나와가지고
어디서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나이도 어린 게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표땡땡 의원이 저보다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청년 대변인은 진짜 정말 어린 거 아닌가. 이 과연 정치권에 들어가긴 했는데 네. 당내에서는 말빨이 얼마나 먹히나 되게 궁금해요. 저. 아, 예. 입지. 예. 입지. 입지. 네. 뭐 얘기하면 좀 들어줍니까? 입지라.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뭐 사진 모델이다, 뭐 병풍이다 이런 얘기 네. 되게 많이 하죠. 근데 뭐 제가 봤을 땐 당에서 그냥 아이의 고민조차 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거의 안 한다는 얘기네. 왜냐면 저희 지금 이 청년 부대변인 이것도 이제 공모를 당에서 이제 공모를 통해서 이제 뽑았고 원래는 예전에는 부대변인이 이제 명함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100몇 명이 됐다고. 아, 100몇 명도 됐었어요? 네, 막 그런 적도 있었다라는 지금 몇 거를 명이죠? 지금 9명이요. 9명. 그래도 좀 많이 줄었네. 네, 그리고 이제 10분의 1로. 각자의 롤이 있고 또 그렇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도 저희는 그 슈스케 방식으로 공모를 해서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 님 시절 때 아무튼 슈스케 방식으로 공모를 해서 지금 30대 당협위원장이 저희가 5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지금 아무튼 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는데 아직 뭐 청년의 목소리를 원내에서 낼 수 있는 뭐 그런 구성은 없죠. 뭐 20대 국회 지금 현재 보면은 296명으로 알고 있는데 30대 의원님 3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최근에 그 정은혜 의원님 들어가셔서 3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과소대표되어 있죠. 청년층이 과소대표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적어요. 네. 그래서 어저께 그 동아일보 논평을 봤는데 거기에 이제 여성, 남성 50대 50으로 비례하고 거기서 이제 청년 그 세대 기준 신설해서 2030에 대해서 50대 넣어보면 어떠냐 이런 논평을 내셨더라고요. 저는 이 안을 어느 당이 받느냐에 따라서 이번 총선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 당이 좀 받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 해봤습니다. 얘기 좀 당상정부에 좀 건의해봤습니까? 네, 해보려고요. 거기서 말 자신이 하고 없어지는. 여당은 어때요? 여당은 청년들 형평이 좀 낫습니까? 야당보다? 이게 뭐 내부 사정은 사실 어떤지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이제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총선 기획단 이제 출범하면서 이제 총 15명인데 이제 거기에 여성이 5분, 그리고 청년이 4분 해서 가능한 한 이제 좀 많이 포션을 늘리려고 하는 것 같고. 늘어났네.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이제 사실 예전부터 이제 12년도에 국회에 처음 들어와서 계속 이제 국회 쪽이나 정치 쪽을 이제 봐왔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 민주당에서 청년 대변인 뽑는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이미 누가 내정돼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래서 지원할 때도 프로듀스 뭐 그것처럼 이게 만연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 되겠어 하고 이제 지원을 했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됐는데 이 흘러가는 거를 보면 이번 대회는 뭔가 정말 좀 결기를 갖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정의당도 그렇지만 다른 언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좀 심각하다. 더 많이 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더 많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당 같은 경우는 이 무슨 그 전 장관 때문에 20대 청년층의 지지가 상당 부분 떠난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죠. 뭐 여당은 전 여당도 야당도 아니지만 이 특히나 청년들, 대학생들 건드린 거는 장학금 문제 아닌가 싶어요. 장학금. 장학금도 그렇고 이제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 그런 거. 스펙 쌓기나 이런 것이 그냥 모두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는 사람들만 아니면 뭐 교수라든가 뭐 이런 그렇죠. 지식층에 있는 분들만 서로 이렇게 아름아름해서 스펙을 만들어주는 상황이 있다라는 게 이제 불공정하니까 분노를 하는 것이죠. 당시에서는 뭐 여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니까 지키는 게 사실은 그 프로토콜에 맞추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청년들의 마음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내에서는 어땠어요? 청년들은? 이제 그 사안이 한창 뜨거울 때 저희가 이제 딱 임명이 됐어요. 저희가 임명이 9월 2일 날 됐는데 이제 그 직전에 이제 조국 장관 이제 후보자 임명되고 한창 막 기사가 많이 쏟아져 나올 때라서 사실 그때는 저희가 임명되고 사실 뭐 대변인실이나 이런 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소식이 있는지도 못 들을 정도로 약간 어리버리하고 있다가 아직 그때 뭐 임명 초기니까 초기니까 그렇게 하다 약간 초반에 좀 흘러간 분위기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봤을 때는 당연히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왜 이렇게 가는 걸까라는 의구심이 있었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아까 그 저희 오디션 볼 때 논평했던 게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의혹은 갖가지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해명이나 이런 자리는 이제 명확하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은 확실하게 필요하다. 이 서로 상대방의 얘기는 당연히 들어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상당히 좀 크게 안 거슬리면서 이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재주. 엄청 다르네요. 이런 재주가. 담은 그죠? 넘어가야 되죠. 그렇죠. 여기서 한번 반론을 한번 저는 펼쳐보시죠. 저희 그 청년 부대변인 한국당의 청년 부대변인단의 역할이 확 이제 늘어나게 된 게 사실 조국 사태였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외투쟁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저는 사실은 정치권에 와서 다시 노래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광화문도 나가고 그랬어요. 광화문에 나가서 제가 그렇게 오프닝 공연을 오! 하고 통합. 그래서 뭐 사회도 보고 또 이제 청와대에 올라가는 행진에 이제 제가 민경욱 대변인이랑 제일 앞에 이제 1호차에 타서 이제 그 행진 전체 이끌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그런 매주말마다 현장에 야외 공연을 계속 있었고 야외 공연을 뭐 매주 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죠. 저희는 굉장히 야외보다는 사실은 좀 방음돼 있는 이 실내에서 한번 어떨까요? 갑자기 해도 되죠? 어떻게 반주 있어야 되나요? 반주? 진짜? 반주. 보여줘. 이런 얘기 미리 안 해주셨잖아요. 아니, 맨날 광화문에서도 맨날 하던 건데 뭐 광화문보다는 여기가 오디오가 훨씬 잘 들리고. 아 정말요? 짧게, 길게도 짧게. 돼. 자르면 되잖아 나중에. 물 한 잔 그럼 물 한잔 마시고 드리고. 해주세요. 예. 아유. 감상 모드로. 저기 MR 제가 같은 그냥 거 하나 있어요? 짧게 할게요. 소수만 년 아름다운 산 못 가본 지 몇몇해 오늘에야 찾아왔다 금강산을 말하다가 갑자기 해서 이윤경. 아니 근데 제가 이거를요 구독자 수 뭐 얼마큼 되면은 이제 그때 막 짠 하고 약간 공약처럼 장정화 대변인 머리 올리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다. 근데 갑자기 앵커님 이렇게 시키셔가지고 그때는 다른 곡으로 한 다른 곡 거예요. 다른 곡. 알겠습니다. 그림 동영상만 우리 가곡이 아니잖아. 네. 그래서 약간 요새 그리운 금강산 전문 가수 될 것 같은 계속 그리운 금강산 부르고 다녀서. 그리운 금강산이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이념에도 좀 맞지. 내가 또 그런 곡 선택에도 뭔가 복선이 있다는 걸 딱 느꼈지. 그죠? 네. 금강산. 그래서 저희는 제가 뭐 노래하고 사회 보면서 굉장히 분노했고 그 조국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뭐 당직자 비롯해서 뭐 의원님들 뭐 지도부님들 뭐 다 엄청 그쵸. 고생을 하셨고 그래서 네 그런 일이 있었죠 저희도. 네. 당 대표님 그 청년 대변인들이 나왔으니까 사실은 저는 어려서 뭐 이렇게 취직을 해서 계속 윗사람들 보시면서 사는 거잖아요. 모든 회사원들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청년 대변인들은 사실은 이해찬 대표하고 황교안 대표가 약간 우리가 처음 신입사원 들어갔을 때 사장님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저기 이건 원래 첫 방송은 잘 안 보거든. 그래서 살짝. 좀 그런 얘기 하더라 하니까 이제 네. 나중에 보니까요. 네, 살짝.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매주 월수금이 예. 저희 당은 오전에 이제 최고위원 회의를 하는데 이제 공개가 있고 이제 공개하기 전에 사전 회의를 할 때 저희가 항상 이제 들어가서 예. 뭐 인사도 드리고 가끔 뭐 말씀도 나누고 하기 때문에 이제 뵙기는 매일 뵙죠. 예. 근데 매일 뵈도 되게 항상 같은 표정과 같은 이제 말씀으로 인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한결같은 분이시다. 이름은 알아요? 장종화 대변인 이렇게 이름 모르시는 것 모르시죠? 같아요. 그거 중요한 거야 이거. 이름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를 회의할 때 이걸 달고 나가. 이거 하나 더 만들어서 딱 해서 이렇게 달고 나가. 네, 황교안 대표는 어때요? 저는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네. 그 장외 집회 저희 했잖아요. 근데 그
민경 대변인님이랑 저랑 이제 1호차를 타고 대표님이랑 이제 지도부 분들이 마주보고 저는 계속 구호 제창을 하고 네. 1시간을 계속 마주보고 오, 오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상당히, 예, 그 상당히 이제 그 같이 전우회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많이 인지도 확보해.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 다 이름을 아세요. 예. 청년부 대변인 이름을 아시고 또 저는 이제 또 여의도 연구원에서 또 뭐 일하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대표님 이름을 아셔서 그러니까 굉장히 좀 따뜻하시고 젠틀하시고 사실은 어저께 그 여의도 연구원에서 그 소상공인 그 대표님 그러니까 소상공인 분들 오셔서 이제 황교안 대표님이랑 같이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 국회에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제가 벽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일부러 서 있었던 게 아니고 기자분들이 많이 서 계시길래 그냥 자리 있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서서 계속 이제 보고 있었는데 행사가 진행되는데 대표님이 이렇게 눈짓으로 이렇게 빈자리 있으니까 앉으라고 그렇게 이렇게 눈짓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가서 앉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섬세하시고 청년 대변인 부대변인단 되게 아끼시고 좋아하세요. 너무 좋은 얘기만 하는 거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진짜 아니 줄을 너무 많이 쓰는 거 같아요. 아니 근데 어제 그 일은 정말 사실이에요. 예. 아니 사실. 진짜로. 예. 사실인데 뭐 어쨌든 네. 이거 별로 안 보기 때문에 아,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크게 효과는 없어. 아니 그 크게 진짜로 효과는 근데 예. 어쨌든 노력한 점은 예, 인정. 예, 네. 따뜻하시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황교안 대표는 사실은 제가 총리 하실 때 네. 제가 북경에 있었거든요. 아. 북경에서 한번 오셨었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중국 높은 분들 만나고 조어대 묵으시면서 이제 기자들 만나고 저랑 같이 찍은 사진 찍고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방송기자클럽 무슨 행사가 있어서 사회를 보러 갔는데 아는 척 하려고 그랬더니 너 누구지? 뭐 이런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려고 이렇게 표정이. 나는 이렇게 석에 앉아 있는데 누구지? 뭐 이렇게 약간 생뚱맞아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네. 저 같으면 변상욱 씨 오랜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또 갑자기 막 야당 지지 세력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약간 저 정치 감각이 좀 부족하신 게 아닌가. 마음 상하셨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마음 상하지. 왜냐면 나는 같이 나름 찍어서 이렇게 같이 당시 총리였으니까 같이 찍어서 이제 이 카카오 스토리에도 올리고 뭐 그랬었는데 약간 좀 섭섭했었다. 네. 이런 얘기를 좀 건의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부대변인만 챙기지 말고 아저씨들을 잘 챙겨야 된다. 네. 기자들. 네. 나는 기자들 이름도 잘 기억 못한다는 약간 뒷담화가 저한테까지 들려오고 있어요. 정말요? 네, 기자들 이름을 이렇게 이 이름하고 사진하고 이름 붙여가지고 밤새 외우셔야 돼. 원래 외우셔야 이 대표를 잘 하실 수가 있다. 네, 제가 저번에 그 목요일 날 쌍절곤 할 때도 보니까 이 정치평론가 두 분이 정치적 성향이 다른 두 분이 전부 다 이렇게 썩 좋은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얘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 대표도 사실은 똑같은 게 여야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그 대통령 특사로 오셨던 적이 있어요. 중국에. 예, 더 근자에. 그 황교안 대표는 저쪽 맞은편에서 여러 명이 같이 식사를 했었고 이해찬 대표는 제 옆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님 따님이 북경대를 다닌 거야. 베이징대를 다녀서 그 얘기하면서 저랑 한참 얘기했거든. 이해찬 대표가 표정이 변화가 없잖아. 근데 그때는 활짝 웃으시더라고. 딸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시진핑 의전 얘기도 있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친하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근해지면 되게 이제 살갑고 되게 보기에는 항상 약간 무표정이고 하셔서 무섭다고 이렇게 하는데 귀엽다고 하는 말도 많이 있어요. 저는 아직 느끼지 못했어요. 지금 조금 있으면 예찬 대표 귀엽다? 네, 느끼길 원하고 있는데 연세가 지금 55년생이신가요? 52년생이신가요? 52년생이시죠. 52년생이시죠? 대표의 생년을 딱 알고 계시네. 역시. 이제 저에게도 좀 마음을 열어주시죠. 신상파. 퀴즈. 황교안 대표 몇 년생? 죄송합니다. 저 뭐 이럴 때는 그냥 한 6, 8년생?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돼요. 확 질러버리면 그냥 뭐 그렇게 그냥 참 잘 봤군, 뭐 고맙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 대표님 57년생이시래요. 누가 가르쳐줬어 지금 바로? 네. 그러니까 5살이 많으셔. 네. 근데 얘 똑같은 행사에서 내가 이해찬 대표도 만난 거야. 저쪽에 들어오시는데.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모르는 척. 이해찬 같으시네요. 대표님은 그 부분은 네.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그러니까 평등해. 다닐 수 때는 일관성. 아. 다 일관성. 한결 같은. 네. 일관성. 하여튼 두 양반이 두 분 다 이 거대 정당을 이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뭐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그렇게 해서 이해찬 대표를 놓고서 이제 총선을 치러야 돼 나가라는 분들도 있었고, 뭐 극소수라고 이해찬 대표가 또 받아쳤다가 또 다시 또 이 반론이 일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사실 뭐 선거 때가 되면은 항상 이렇게 뭐 지도부에 대한 뭐 책임론이나 뭐 어떻게 쇄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뭐 항상 나오는 거라서 이게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뭐 귀담아 들어야겠지만 이제 어쨌든 이해찬 대표님은 내년 이제 불출마 선언도 하시고 이번 총선을 약간 마지막 네. 사명을 가지고 이제 임하시고 계시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는 굉장히 열의적으로 하실 것 같고 이제 총선 기획단도 그렇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선대위도 언제쯤 12월 10일쯤 이제 출범을 해서 이제 차근차근 해나가겠다 이런 이제 플랜을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오래 해보셨으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당을 보면은 선거 전에 항상 이제 막 시끌시끌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저희 당은 지금 차근차근 되게 한 단계 한 단계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분명 총선 때까지는 뭐 대표님께서 잘 저희를 이끌어 나가시고 이제 저한테 마음도 좀 여시고 할 이름도 기억하시고. 야, 이거 저 제작진한테 얘기해서 이거 하나 더 달고 다녀요 수령하고 평소에. 당 내용하고 청년 대변인 해서 네, 하나 더 해서 뭐 만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거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어때요? 자유한국당 분위기는 지금 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가 이게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쌍절곤에서 네. 역대 최대 약체다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 얘기 아닙니다. 네. 네. 자,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그 인재 영입 관련해서 네. 좀 약간 저희 당이 박찬주 대장. 네, 네, 그쵸. 뭐 그래서 혹시 뭐 얘기해도 돼요. 뭐 네, 많이 안 보니까. 좀 네.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네. 인재 영입 위원회랑도 음. 약간 삐끗한 약간 그것도 이제 뭐 기사화가 삐끗이 아니라 뭐 됐었고. 많이 삐끗했죠. 그분이 또 네. 다음날 기자회견까지 해가지고 아이고. 완전히 쐐기를 박아버렸죠. 네, 네. 그래서 막 그렇게 됐는데 뭐 리더십에 흠집 났다 그 질문을 막 기자분들이 많이 해서 이제 대표님 막 백브리핑 때도 이제 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그 흠집 났다까지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왜냐면은 그럼 최종까지 어찌됐건 의견 수렴을 해서 네. 뭐 발표를 지도부가 결정을 내린 거고 뭐 음. 그래서 소통을 하고 그리고 뭐 융통성이랑 그래도 판단 능력이 당내 판단 능력이 뭐 살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한번 결정을 해서 뭐 네. 바꾸지 않고 막 끝까지 이렇게 고집 외골수적인 모습으로 뭐 가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때문에 네. 광화문에서 고생을 제가 많이 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박전두 대장님 전역 과정에 있어서 뭐 당연히 뭐 약간 뭐 억울한 본인 스스로 이제 억울한 부분 뭐 있다고도 하시고 네. 뭐 적폐몰이가 됐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공감병 갑질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생각을 할 때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뭐 받았다고 전혀 그분 생각하지 때문에 않기 공감병이 때문에 제도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아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큰 공헌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도 청년들 뭐 우리 우리 아들 군대 갔거든. 네. 공감병 갈까 봐 굉장히 걱정했어요. 현진 군 문화 창조. 네, 문화 창달에. 그래서 네. 우리 또래 청년들이 받아들이기 뭐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네. 면죄부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요. 그래서 지도부가 내부적으로 상의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네. 그래도 뭐 유연한 결정이지 않았나. 자, 좀 어쨌든 뭐 두 분 청년들 보셨으니까 사실은 청년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청년들. 이 두 분은 이 청년의 나이에 정치계로 투신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쪽으로 몸을 던지신 분들이잖아. 근데 주변에서는 이 청년들 정치가 너무 실망했다. 그리고 이 기존의 정치권이 청년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 그래서 차라리 난 무관심한 게 낫겠다. 사실은 정치 무당층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주변에서 보기에. 정치권 밖에 있는 친구들도 많죠. 네, 많죠. 네, 많죠. 거의들 관심이 없는 편이 많죠. 오히려.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정치에 이제 염증을 느끼고 이런 현상은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치가 대립이 너무 심하고 네. 맨날 싸움만 하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너무 부각이 많이 되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 음. 청년층에 관한 부분에서는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좀 네. 생각에는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예. 저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하는 게 이제 수능을 예. 우선 위주로 하잖아요. 수능 공부를 계속 내가 잘 해서 대학을 가야겠다. 예. 그 공부만 죽으라고 하다가 예. 대학에 가서 갑자기 막 정치에 관심을 가져라. 예. 뭐 그건 좀 사회 그렇지. 문제에 막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자꾸 요구를 하니 청년들이 난 수능 잘 봐서 지금 대학 왔는데 갑자기 막 깨친 사람이 돼가지고 모든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니까 예.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요즘 되는 대학생들은 것 또 같고. 스펙 만들기도 바쁘잖아요. 거기다 예. 그것도 그렇고요. 저희 때는 그냥 돌만 던지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무관심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어떻게 좀 보듬어 보고자 네. 저희 같은 청년 대변인도 만들고 그러니까. 저희 당 뭐 황희도 씨 같은 이제 청년분들도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우리가 그동안 보지 않아왔던 네.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가야 같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발전에 대해서 얘기할 네. 수 있을까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요즘 청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는 뭡니까? 뭐 일자리, 뭐 이 학자금, 복지 문제, 창업,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각 당에서 사실은 이 청년층을 끌어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을 영입한 것 같고 이 각 당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청년 정책은 어떤 거예요? 이게 제 생각은 네. 사실 뭐 청년은 어떤 거에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거에 관심이 많다 네. 이런 것보다는 이제 뭐 세상이 이제 변화가는 것도 그렇지만 네. 요즘 청년 시대만큼 다양한 것에 관심이 많은 세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뭐 음. 이거를 해주겠다, 뭐 이거를 해주겠다 한들 음. 청년들한테 아 우리한테 정말 뭐 혜택을 주는구나, 도움이 되는구나, 우리가 이 살아가는데 이 발돋움을 할 수 있게 이제 정치권이나 나라에서 신경을 써주는구나 네.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거는 조금 이제 한계가 있다고 보고 네. 그러면 저는 그 모든 걸 하려면 네. 기본적인 것이 해결이 돼야 예를 들어서 먹고 사는 것 정도는 문제 그렇죠. 없이 해야 그렇죠. 뭐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에 대해서 공부를 음. 할 것이고 뭐 공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공연을 할 것이고 이런 자기 관심 분야를 네. 발전시켜 나가고 할 수 있을 네. 건데 그런 기반이 너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먹고 사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하면 그렇죠. 이제 점점점 이제 사회가 좁아지고 네. 이제 치열해지기만 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네. 사실 청년들이 뭐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우리나라 지방에도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서울로 다들 몰리잖아요. 뭐 그렇죠. 근데 그것은 서울에 모든 인프라가 있고 오죽하면 속담도 있어. 사람이 아들 뭐 서울로 애 보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고. 이제 말은 제주로 가고. 저는 제주를 더 좋아하는데. 지방에 적어도 청년들 이렇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즐길 수 있고 네. 아 내가 여기 어디 살아도 이 정도 문화 뭐 예술 이런 걸 향유할 수 있는 기반 사실 그 기반은 뭐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게 네. 아니니까 그런 나라에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 균형 발전론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최소한의 것을 갖춰주면 그거는 청년들이 알아서 가서 뭐 요즘 뭐 양양 가서 스쿠버 다이빙도 많이 하고 뭐 지방에 거기 정말 가서 많이 가더라고. 이 각종 사업들을 알아서들 잘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그런 것- 똑똑해요. 기반들을 갖춰주는 게 좀 중요하고. 지역 균형 발전론으로 청년들을 유혹하겠다는 당론을. 자, 자유한국당은 어떤 청년들을 꼬시기 위해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시나요? 저희 지금 뭐 여의도 연구원에서는 예전에 저희 뭐 우리 당의 정통적으로 이제 뭐 안보, 경제 이쪽만 굉장히 네, 지금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김세현 원장님 오시고 나서 네. 이제 굉장히 밀레니얼 세대에 이제 관심을 갖고 그쪽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사야 되지 않겠냐라고 네. 해서 이제 뭐 조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다 바꿨어요. 뭐 공감문화정책센터, 반려동물 TF, 반려동물 TF도 예,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삶의 질 정책센터, 뭐 그런 식으로 뭐 주거 TF,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실질적인 그런 정책이라든지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반려동물 TF에서 그래요? 지금 하고 있는데, 반려동물 키워요? 네, 저 강아지 키우고 있습니다. 한 마리? 네, 한 마리. 그러니까 지금 노견이어서 제가 모시고 있어요. 곧 돌아가실. 아니 그 돌아가시진 않는데 그래도 노견이어가지고. 네, 뭐 노견이면 몇 살이면 노견이? 지금 저 13살? 13살? 13살, 그러면 14살. 정말 네. 노견이다. 근데 동안이고 건강해요. 그리고 요새 제가 항산화제를 먹이는데 이거 걔한테? 짖는 소리가 달라져가지고 친구들이 어떻게 뭐 우렁차졌어? 우렁차졌어요. 그래서 좀 미리 먹일 걸. 그래서 저도 그런 거 좀 먹어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대구충제를 말기암 치료제로 쓴다는 거가
얼마 전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적이 있는데 드시지 마십시오. 네. 네, 그래서 그런 뭐 반려동물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생활 밀착형, 아, 생활 밀착형. 네, 생활 밀착형해서 반려동물 TF 같은 경우는 음. 지금 뭐 그 반려동물 치료비가 지금 굉장히 반려동물 키우시는 어, 분들에 있어서는 어. 뭐 투명하지 않다, 뭐 이런 네.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공시제가 있으면 좋겠다. 네. 내가 얼마를 내고 아이를 뭐 치료해야 되는지 미리 좀 음. 알았으면 좋겠다. 뭐 사전 고시제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계속 이제 뭐 수의사 협회라든지 소비자 연맹이라든지 같이 네. 계속 논의를 하는 그런 토론회 같은 것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피부에 와닿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외교 안보 그런 정책은 계속 쭉 가되 네. 기존에 소소하게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기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동물병원마다 병원비가 천차만별이다. 이것 네. 좀 개선해달라는 질문이 왔네요. 네. 아, 네. 아, 그래요? 네, 이거 네. 사실입니까? 제가 네, 동물병원을 한 번도 사실입니다. 가본 적이 없어서. 아,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고요. 저는 여의도에 사는데 여의도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여의도 동물병원 가격이랑 네. 뭐 조금 더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대방동이나 네. 신길동이나 뭐 이런 데, 그러니까 지역마다 조금씩 다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동물 의료보험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렇게 하려면 미리 이제 그 동물 등록제가 이제 그 먼저 갖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금 등록하는 게 칩을 이제 이식을 해야 되는 건데 견주들이 그런 거에 대한 약간 거부 반응이 있어서 등록률이 30%가 채 안 돼요. 30% 정도밖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계속 지금 뭐 법으로 이제 그런 걸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 그런 그렇군요. 것들. 근데 그런 게 갖춰져야 저런 진료비 합리화라든지 뭐 사전 공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생활 밀착형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뭐 큰 그림은 나온 것 같아요. 큰 그림 나온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청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 네. 일자리 정말. 우리 때하고 정말 달라진 게 난 청년들한테 정말 가슴 아프게 느끼는 거는 일자리가 실제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IT 기반에. 요즘 근래 저희 집에 제가 전날 술 먹고 자주 가는 해장국집이 있는데 캐시어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카드 넣고 이렇게 네. 누르고 아니 다 그거. 인건비를 줄이는 거야. 그 자리도 네. 하나 없어진 거야. 그렇죠. 계속 그 IT 기반의 산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요즘 주차장에서 주차비 받는 사람도 없어요.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데 각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청년 일자리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라고 하면 이제 줄어드는 일자리가 있는 만큼 새로운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도 많아지고 새롭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어떻게 이제 나라 정책이나 그것들을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당에서 내년 저희 이제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책정한 것이 이제 3,000억 원 지금 일자리 준비하는 분들한테 이제 6개월간 이제 20만 원씩. 청년들한테만 50만 주는 원씩. 건가요? 아니, 그건 청년들만은 아니고. 그러니까 노년층의 저 일자리만 너무 늘린다 이런 비판들을 하잖아. 네, 그렇죠. 네? 한국당에서. 저희는 뭐 기업 일자리 자체가 이제 기업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기업이 뛸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기업에서 이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을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입장 가지고 있죠. 뭐 일단 이 정부 문재인 정부가 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돼서 뭐 이제 주말에 이 청와대 가서 여야 5당 대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오셨는데 그 뒤로 또 바로 싸움을 시작하셨잖아요. 네? 이 주변에서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정치가 물론 뭐 이 싸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뭐 날 속에 좀 약간 거친 언어로 싸우는 걸 보면 청년들의 입장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좀 그 싸운 거를 봤는데 네. 이게 뭐 고성과 막 이런 게 오갔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잖아요. 거기서는 뭐 잠깐 뭐 그랬던 모양이에요. 청와대에서. 뭐 그 뒤로 뭐 문재인 나중에 대통령이 중재해서 대충 네, 풀었다 뭐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약간 뭐 그런 것도 법이라고 내놨냐, 뭐 그런 그러니까. 안도 법이라고 내놨냐, 뭐 이런 표현 좀 약간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학규 대표님이 이제 뭐 인터뷰 따로 했을 때 뭐 정치적 뭐 선배로서 뭐 꾸짖었다 뭐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좀 그런 말씀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런 말이 좀 세지는 게,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독일 그 기민당 그 전당대회, 청년 전당대회 가서 그 한국당에서 이제 몇 분 같이 가서 이제 출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 뭐 전당대회 때 이제 엄청 많은 연사들이 나와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비난, 그러니까 막 센 말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런 게 좀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애초에 약간 없는 느낌? 그러니까 예. 그 자체 근데 존재하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느낌. 그래서 굉장히 이게 들으면서 그냥 참 이런 문화. 근데 이런- 독일 말을 알아들으셨어요? 아니요, 통역 있죠. 통역이 난 또 알아들었다는데. 통역 내가 저기 비밀인데 내가 독일어 걸 나왔어. 구텐타크 막 이런 거. 구텐아벤트. 구텐아벤트. 예. 음. 그래서 뭐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막말이 없으니까 예. 정책적인 걸 더 논의할 수 있고 뭐 얘기할 수 있고 그런 환경과 뭐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이 수준이 막말은 정말 없어져야 합니다. 네, 막말 그러니까. 너무 네. 소모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막말들이 이번 국정감사도 그렇고 예, 여러 이제 막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뭐 2년 안에 뭐 당대표 돌아가신다는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이, 네. 그러니까 이제 참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말은 네. 어쨌든 네, 2020 배치쇼 화요일 코너 오늘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벌써 대충 마무리를 하라 뭐 이런 시간이 됐네요. 앙큼 상큼 청정수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2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할 얘기가 너무 많죠.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시작인데 이 사실은 우리 작가님이 원고 써준 것도 있고 그런데 네. 거의 안 봤어요. 네. 자, 그럼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고 네, 제가 노래해서 그래요. 노래는 전혀 길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우리끼리 만나서 네.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지 좀 밀도 있게 논의를 해서 네. 이 1시간 안에 쫙 하고 소화를 할 수 있는 걸로 합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 얘기 꼭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못했다 이런 얘기 없어요?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이은금 대변인. 네, 저도 다 했고요. 사실은 뭐 어저께 작가님한테 좀 긴장돼요 이랬는데 네, 너무 재밌었어요. 긴장은 네.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면 라이브는 별로 몇 명 안 보고 녹화하는 하이라이트 편집을 하기 때문에 네. 다 잘라. 재미없는 네네. 거.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근데 들어오는 순간부터 너무 그리고 다 내가 또 뭐 따뜻하게 이렇게 워낙 헐레벌레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사람을 긴장시키지 않아요. 저는. 네. 예. 너무 좋네요. 그냥 동네 아저씨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두 분이 즐거우셨다니까 다행이고 오는 목요일 장성철, 윤태곤이 함께하는 쌍절곤이 또 라이브로 방송이 되게 됩니다. 자, 누군가 금배지를 다는 그날까지 2020 배지쇼 앞으로 쭉 가겠습니다. 오늘은 청정수 코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변상욱, 장종화. 이은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